3월 10일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인사이드 경제 정여경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의 매크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이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금까지 발표된 계획만을 따져봐도 향후 5년간 매년 전 세계 GDP의 0.3% 정도가 이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가 투입될 전망인데요. 국가별로 보시면 이 미국은 매년 2.4%, 유럽과 한국은 0.8%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급증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달랐는데요. 이 넥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재생 에너지 회사 주가를 트래킹하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넥스가 S&P 500 그리고 MSCI 전 세계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 주체가 정부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민간이 합세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이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동참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2015년 이후에 시작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전력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 RE100 이니셔티브와 그리고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PPA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RE100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들이 영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PPA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구매자가 직접 발전 사업자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단에서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효과를 살펴보면요.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향후 15년간 글로벌 GDP가 0.7% 제고될 전망입니다. 이 인프라 투자가 경기를 부양하고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 효과가 감소하는 데에 기인합니다. 또 이 고용단에서 보시면 지금 2019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고용이 1,100만 명에 불과한데요. 2050년이 되면 4,200만 명까지, 즉 4배의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에너지 원별로 보시면 이 태양광 부문에서 가장 고용 승수 효과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보시면 EU 지역에서 전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재생 인프라가 가장 먼저 구축된 지역이 EU이기 때문에 투자가 고용과 소비로 파급되는 승수 효과가 가장 클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환율 코멘트 권하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최근 외환시장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도 이제 장중에 1140원대로 올라가서 넉 달 만에 최고치 기록을 했는데요. 저희는 대내적인 펀더멘털 이슈보단 대외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지수 자체를 금리라든지 경기차, 그리고 변동성 지수 여러 변수들과 그려보게 되면 결국 금리차가 지금 달러 강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달러 강세 쪽으로 우세한 상황인데요. 부양책 가결, 그리고 미국의 2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컨센서스 상향폭이 1.4%포인트가 이제 미국이고요. 글로벌이 0.4%포인트라는 점에서 단기 성장 기대가 일단 미국이 좀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3월 말 4월 초까지를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 기조에 따른 미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달러 지수의 약보합 기조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1분기, 3분기로 갈수록 유럽 경기가 올라올 그림이 커지고 있는 거, 그리고 소비 주도의 미국 경기 개선이 결국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수출국의 펀더멘털과 결국 밀접하다라는 점에서 단기 달러 강세 압력이 있겠지만 중장기 달러 약보합 기조는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중국 이슈 자료입니다. 박임금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이번 주 지금 중국은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보다 잘 팔리는 중국 전기차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 1월 중국 우링 홍광 미니 전기차의 판매량은 37,000대로 테슬라 모델 3를 상회해 처음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로 등극했습니다. 가격대는 500만 원부터 675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고 3, 4선 이하 도시 서민층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우링 홍광의 큰 인기는 여러 사회 계층으로의 소비 확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젊은 층들이 첫 번째 자동차 혹은 많은 가정의 두 번째 자동차로 우링 홍광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슬라, 볼보 등 높은 가격대의 자동차 판매량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질수록 부자들은 고가의 고품질 소비재를 구매하는 반면 서민 계층은 가성비가 높은 소비를 택할 것입니다.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모든 계층의 소비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중국 탄소 중립 관련 내용입니다. 다수의 중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향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투자 규모는 각 기관별로 70에서 140조 원으로 GDP의 0.5에서 2%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탄소 중립 발표는 중국 투자에 얻은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 우선 2016년 공급스 개혁 이후에 중국 고정자산 투자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전통 투자 쪽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려가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신형 투자가 일부 전통 투자를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번 14차 5개년 건의안 안에서 안정적 제조 비중 요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형 기초시설 투자와 기업 측면에서 진행되는 그린 관련 투자의 확대가 전망됩니다. 고정자산 투자와 명목 GDP 성장률 간의 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기업 분석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자동차 산업, 조소웅 의원 발표해 주세요. 예,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중국 자동차 산업은 지금 2019년 수준으로 지금 회복 과정에 있고요. 지금 대략 2월달 시장 수요가 118만 대에서 그로스로는 371만 대고요. 이게 2019년 2월의 수준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수준으로 거의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 측면에서는 이제 전기차 성장률이 높고 전기차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비중이 8.2%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판매가 18,300대, 이제 모델 Y가 1월부터 런칭이 돼서 지금 판매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생 전기차 기업 3개사, 니오, 샤오퐁, 리오토 2월 판매도 이제 10,000대를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고, 지금 신생 전기차 3사의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은 한 10.5% 정도로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시장이 회복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걸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로스는 높게 나왔지만은 점유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브랜드 리포지셔닝 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중국 사업 회복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시장이 굉장히 좋고 또 지난해 기저효과나 사업 구조조정 효과 등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보면 계속 감소였는데요. 올해는 감소에서는 벗어나서 성장세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손해보험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투자 의견 상향 포함해서 정준석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손해보험 자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올해 연초 1월, 2월달 자동차 손해율이 지금 생각보다 이제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에 이어서 2월도 이제 전년 동기보다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예상보다 이제 가파르게 손해율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이제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행량이나 아니면 사고 자체가 좀 적게 나는 그런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2019
19년, 20년 요율 인상했던 효과가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에 큰 이변이 없다라면 1분기 손해율도 한 2에서 4%포인트 정도는 이제 개선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손해율이 개선되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합니다. 이제 연간 손해율 기준의 1%포인트 개선 시 이익은 4%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익에 대한 민감도는 현대해상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한화, DB, 삼성 순으로 볼 수 있고요. 메리츠화재는 대신 이제 자동차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해상이나 DB 손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워낙 처분이익이 많았고 이제 그래 올해는 좀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좀 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개선되면 개선되는 만큼 좀 이 투자이익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율 개선 시 거기에 따른 이익이 이제 증가한 효과가 좀 뚜렷하게 나올 회사는 하나손보 그리고 삼성화재 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손해율이 이제 좋아질 때마다 이제 뭐 그 동반되는 우려 요인 중 하나가 혹시 요율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연초 손해율이 생각보다 좋긴 하지만 이거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손해율은 아직 여전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손해율이 좋은 게 이제 코로나 반사액 이런 것도 조금 있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은 그런 효과가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사액 효과 줄어든 하반기 정도에는 요율 인상을 시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서울시장 선거나 아니면 대선 이런 걸 고려할 때 4분기보다는 3분기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성공하게 되면 뭐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손해율 개선에 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율 인상 자체가 손해보험주 주가에도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손보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 수혜를 이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이 이제 가파르게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ROE도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2위권사 수준으로 이제 DB 현대 수준을 회복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다른 손보사들이 올해 이익 증가율을 한 미드에서 하이싱글 정도, 삼성화재 정도만 이제 두 자릿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손보는 이제 그보다 훨씬 높은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44% 정도 증가한 1272억 정도 예상하고요. 대신 뭐 하위권사긴 하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상위사보다 훨씬 더 싸다라는 것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 그 다음에 목표 주가 5,4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그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희 정부 스탠스는 뭐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인가요? 사실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좀 자제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4분기보다 3분기가 좀 더 낫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월 달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있고 내년 초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이제 그 4분기보다는 3분기가 낫지 않겠느냐. 유일한 이제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작년 12월 달에 실손 요율 인상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가이드라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시장에서 크게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보험료 인상이 당연히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손해율이나 이런 레벨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최소한의 이제 여지는 좀 남겨놓고 정부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지 정부도 나중에 좀 관리가 좀 이제 편하다기보다는 좀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도 이제 마냥 요율 인상을 덮어두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라온피플 손세훈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라온피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온피플은 제가 작년 포럼에 올해 연간 탑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얼마 전에 저희 스몰캣팀에서 발간 인공지능 자료에서도 라온피플은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올해 연간 탑픽으로 추천드렸던 가장 중요한 라온피플의 포인트는 그 AI 머신 비전이 올해는 전방산업, 그동안 PCB 쪽 위주로 많이 적용되다가 AI 머신 비전이 올해 전방산업이 다변화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침 라온피플 공시가 떴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에 자동차 외관을 검사를 하는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제너시스를 포함한 11종 그리고 21개 영역에 대한 외관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이고요. 일단은 계약 규모가 1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미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전방 산업이 점차 다변화된다는 신호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전방 산업이 다변화될 수 있는 게 스마트팜 같은데 뭐 딸기의 생육 과정을 관찰해서 비료라든가 농약을 뿌려야 될 시기를 AI가 판별해주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 6월에 치과용 영상 정성 장치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AI 의료 장비로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런 사례로 보면은 의료기기 쪽으로도 다변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올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리레이팅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좀 차익실현 매물도 나오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은 조정이 잘 받으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제노코 강경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제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예정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위성 통신 부품과 이제 방산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이제 최근 정부와 민간의 우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는 이제 주요 부품 국산화와 이제 우주 강국을 목표로 제3차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2040년까지 총 69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민간에서도 스페이스X 등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우주 개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동사의 경우 방위 사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제 항공 우주 사업이 더해지면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동사는 이제 위성에 탑재되는 통신 부품인 X 밴더 트랜스미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요. 이제 해당 제품이 탑재된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가 이제 3월 20일 발사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 이제 기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PER은 이제 공모가 기준 15.1에서 18.5배 수준이고요. 이제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37.8%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아직 상장 예정일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해외 주식 하이엔로 발표해 주세요. 네, 이어서 해외 주식 하이엔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일본 탑픽스와 미국 S&P 500 지수는 각각 1.7% 하락했었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5.3% 하락하였습니다. 글로벌 주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의 52주 신고가 기업수는 각각 190개, 106개, 31개에 달하는 반면 신저가를 기록한 기업수는 각각 1, 2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주가 상승폭이 컸던 기업 위주로 주가 조정이 나왔고, 최근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들이 선전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주가 상승폭이 컸던 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 속에 에너지와 금융 섹터가 선전을 하였고, 미국은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에너지, 금융 등 경기 민감 섹터 중심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 영향으로 정보기술 섹터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은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등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큰 섹터가 큰 폭의 조정을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미국의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유럽 스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강세 이어졌고요. 중국의 보산 철강은 제조업 수요 증가에 힘입어 중국 내 철강 기업들의 주문이 4월까지 예약된 가운데 정부의 정책 수혜의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니폰 유생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 이외에도 대미 수출 증가에 따른 북미 전기선 운임 상승과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수출 증가에 대한 자동차 수출량 증가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기타 기업들은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로블록스 임지용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3월 10일 이제 상장 예정인 로블록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대표 수혜주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미국의 초통령이라고 좀 불리우기도 합니다.
아바타를 꾸미고 이제 게임이나 경험을 즐기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게임 하는 거는 무료인데 게임 내 아이템이랑 기능 이런 자산 취득하는 건 유료고 게임 내 가상화폐인 로벅스라는 지불 수단을 사용을 합니다. 이 로벅스 같은 경우는 현실 화폐랑 일정 비율로 교환이 가능하고 회사는 이 로벅스를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번 상장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리스팅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이 없고 락업이 없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 상당량이 상장 초기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좀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돼서 저희는 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 시총은 295억 달러로 작년 매출 기준으로 PSR 30배 정도 되고 올해 한 70% 매출 성장을 가정하면 18배 수준으로 이제 다운이 됩니다. 메타버스 대표 수혜주로 불리우는 유니티가 작년 PSR이 54배, 올해 PSR이 26배를 감안하면 마냥 비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림 3번 페이지 이제 4페이지 그림 3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저들 같은 경우는 아바타를 활용해서 고유의 이제 3D 아이디를 생성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의상이랑 액세서리를 이제 로벅스로 구매를 해서 정체성을 좀 구축하고요. 테마파크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험 게임을 이제 즐깁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할 이제 경제적 요인이 있다는 게 좀 핵심일 것 같고, 보통 개발자는 이제 게임에서 사용된 로벅스의 한 70%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 30%를 가져갑니다. 1 로벅스는 한 0.0035달러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개발자는 사실 이거를 매번 바로바로 현실 화폐로 교환하진 않고, 개발자 도구에 재투자하기도 하고, 내부 광고를 통해서 자신의 게임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효과로 DAU나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엄청 빨리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림 7번을 보게 되시면 내 자녀가 영혼을 로블록스에 팔았다라는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굉장히 미국 16세 미만 어린이의 절반이 로블록스 유저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경영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닌 로블록스다라는 표현을 하는 만큼 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된 부분인데, 개발자의 소득 창출 시스템 자체가 유튜브처럼 고품질의 컨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돈을 많이 버는 개발자가 10만 달러 이상 버는 개발자가 280명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연령층 확대, 글로벌 확장성, 구독 서비스, 브랜드 광고 수익처럼 약간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점이 좀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